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를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양지중 이민희 선생님께서 세종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를 통해 현재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의 실제적인 활동 모습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게 될 교사 이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가정에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늦은 시간인데 또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으시느라고 피로감이 좀 몰려오실 것 같습니다. 고개도 좀 까딱까딱 하시고 몸도 좀 흔들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입구에서 학부모님들 사인하시는 명부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비 중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어떤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이나마 궁금하셨던 점들이 해소되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 학교보다 더 훌륭하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요. 자유학기제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선택 활동 수학 더하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 교사인데요. 자유학기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수학과 연계한 수업인데 주제선택 활동의 한 가지 예시 수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유학기제입니다.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각 중학교마다 1학년의 학생 수라던가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서 자유학기제 운영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희 학교의 운영 모습을 보시고 자유학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1학년 2학기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표에 나와 있는 기존 교육과정의 주상 수업 시설을 조정해서 기본 교과과정 외에 자유학기제만의 특별한 수업인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제선택 활동은 국어, 사회, 도덕 등과 같이 일반 교과와 연계된 수업이고 예술체육 활동은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 교과와 연계된 수업입니다. 진로탐색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위해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은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 흥미, 관심사 등에 맞게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에서 1시간씩 시수를 가져와서 주제선택 활동을 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에서 1시간씩 시수를 가져와서 예술체육 활동 3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활동은 한 학기를 17주로 계산을 해서 1시간씩 17시간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동아리는 스포츠 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1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시간표입니다. 1학년 학생들의 시간표인데요. 다른 학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교과 수업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중학교 1학년들은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총 13개 반인데요. 그래서 시간표와 같이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요일 6, 7교시와 금요일 5, 6교시에는 2시간 연강으로 주제선택 활동 수업이 운영이 됩니다. 13개 반이기 때문에 1반부터 6반까지 6개, 7반부터 13반까지 7개의 반으로 나누었고 목요일 6, 7교시에는 1반부터 6반까지 국어, 영어 영역의 수업을 듣는 동안 7반부터 13반까지는 수학, 과학 영역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5, 6교시에는 반대로 1반부터 6반까지 수학, 과학 영역,
그리고 7반부터 13반까지는 국어, 영어 영역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주제 선택 수업은 7개씩 개설을 했고요. 학생들은 7개 중에서 1개의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시기별로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영역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한 학기에 총 4개의 주제 선택 활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체육 활동은 화요일 5, 6, 7교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 미술, 음악 각 영역에 5개씩 수업을 개설을 하였고 5개 중에 1개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술체육 활동은 주제 선택 활동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속적인 예체능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생활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주제 선택 활동 국어, 영어 수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개씩 강좌를 개설을 하였는데요. 학교의 국어교사, 영어교사, 그리고 사서교사까지 수업을 개설을 하셔서 국어, 영어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는 주제 선택 활동 1기가 끝났고 내일부터 새롭게 2기의 주제 선택 활동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 수학, 과학 영역입니다. 학교의 수학교사, 과학교사가 수업을 개설을 하였고 학부모님들께서 컴퓨터 관련 수업을 원하셔서 메이커 교육 강사를 선발해서 학교 정보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체육 활동입니다. 체육, 미술, 음악 영역에서 5개씩 총 15개의 강좌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있는 미술, 체육, 미술, 음악 선생님만으로는 15개의 강좌를 다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예술체육 강사를 선발해서 양질의 수업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준비물을 따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기구라던가 미술재료, 악기 등은 모두 학교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시간에 신나게 체육활동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그리고 멋진 미술작품을 만들면서 예술적 감수성도 키우고 그리고 평생 취미가 될 수 있는 악기를 배우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 전일제 또는 반일제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나 미래 직업에 대한 탐색 활동을 하는 체험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를 대절을 해서 체험하는 장소에 직접 가서 체험을 했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다음과 같이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 했었던 진로 탐색 활동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학년이 정기고사를 보는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진로 탐색 주제를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활동을 하면서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 7교시에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목요일 1교시에 진행하는 스포츠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에 제시되어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도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4가지 자유학기 활동은 원래는 자유학기 시작 전이죠. 그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사전 선택해서 활동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학교라서 그냥 각 반에 개설된 수업을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유학기에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수학 더하기라는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주제 선택 활동에서 수학과 다른 교과와 더하기 하는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자 수학 더하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수학 더하기의 수학 목표입니다.
수학에 스며들기. 다른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통해서 수학학습 내용과 수학적 가치들이 수업에 녹아들어 학생들이 수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수학. 선생님이 정해주신 답을 향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얼마든지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수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나도 하는 수학. 학생들은 사실 영어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수학 학습을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 활동에 참여해서 나도 수학을 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수학. 협동학습을 통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수업에 참여를 하고 또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학 더하기의 차시별 활동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 미술, 국어, 음악, 정보, 영어 교과와 유능합을 시도를 하였는데요. 1학기 동안 다른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나 또 1학년 입학해서 배운 수학학습 내용을 연결을 해서 그것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학습활동 내용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 더하기입니다. 실생활에서 많은 예시를 볼 수 있는 프랙탈에 관한 수업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는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이 리아스식 해안을 연구했던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만들어낸 용어가 이 프랙탈인데요. 부분과 전체의 모습이 닮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랙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삼각형을 시작으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점점 복잡해지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활동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삼각형의 제작 방법에 따라 직접 자와 연필을 사용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의 규칙을 따라서 색칠을 하면은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성이 있게 종이를 오리고 접으면서 프랙탈 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이 프랙탈 단어는 앞으로 배울 더하기 정보 시간에 공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면서 다음 차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더하기 미술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평면에서의 프랙탈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3차원의 입체 프랙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맹거 스펀지를 탐구하였는데요. 원래는 맹거 스펀지가 정육면체를 규칙적으로 분할하는 것인데 저희가 재단하고 뚫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정육면체를 이어 붙여서 큰 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단계별로 몇 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한지가 계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업이었는데요. 내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 조 또는 우리 반이 몇 개를 만들어야 전체가 완성이 되는지 그 숫자를 계산해서 결론 내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모둠별로 20개 만들고 또 5개의 모둠이 한 반이 돼서 100개가 되고 또 제가 맡은 4개 반이 100개씩 모두 400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맹거 스펀지 2단계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 사진입니다. 첫 번째가 맹거 스펀지인데요. 모둠별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책임감 가지고 완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학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 전해에 제작을 했던 시어핀스키 피라미드입니다. 저희가 4개의 반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학년 말에 저희 학교의 자유학기제 작품 전시회에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도 보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하기 국어입니다. 사진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수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수학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유명한 일화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친숙해하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의 한 일화를 가져와서 그 상황에서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논거를 정하고 정보 검색과 원고 작성하는 시간을 준 다음에 표의 순서처럼 디베이트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디베이트 활동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디베이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이 찬성팀, 반대팀이 서로 마주보고 뒤쪽에는 배심원이 자리를 하고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검색과 정리를 한 결과인데요. 단순히 그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라던가 역사적 흐름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을 하면서 원고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자기 팀뿐만 아니라 서로의 팀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활동 후기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더하기 음악입니다. 오르골 악보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유리수 단원의 도와 솔과 높은 도 사이의 비율을 말해주는 피타고라스 음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르골 악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르골 악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좌표 평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르골 악보의 음계와 박자에 맞춰서 점을 찍는 과정이 좌표 평면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찍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학습지인데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점을 찍으면서 악보에 한번 연습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악보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나만의 오르골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현장 상황이 재생이 안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수업에서 많이 흔히 하는 눈으로 보는 수업, 손으로 만드는 수업만큼이나 이렇게 자신이 제작한 악보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수업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정보입니다. 수학에서는 요즘 공학적 도구 사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조메스라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저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잠시 알조메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알조메스는 해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공학적 도구로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블록 코딩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학생도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알조메스의 블록 코딩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구현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블록 코딩을 설계를 학생들이 하면서 즐겁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블록 코딩으로 정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과정인데요.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블록들을 소개를 하고 나면 학생들은 왼쪽과 같이 코딩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이 굉장히 코드가 길죠.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하는 코드를 설명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축약된 코딩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다각형, 즉 정N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것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변수 n을 활용한 블록 코딩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보시면 학생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 코딩 교육이나 또 중학교 올라온 정보교과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코딩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정다각형 만들기 알고리즘에서 몇 가지 숫자를 변화를 시켜서 제가 왼쪽 2개의 알고리즘으로 학생들에게 그림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요거를 가르치고 나서 너희들이 한번 이것저것 블록을 사용해서 해봐라 라고 하면은 오른쪽 6개와 같이 저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작품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면 창의성과 개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도구를 연계한 학년 연계 활동입니다. 저는 현재 작년까지는 1학년을 가르치다가 올해는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함께 했던 공학적 도구 사용을 자유학기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2학년에 배우는 수학교과와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인데요. 직접 종이에 자를 대고 그리는 것보다 지금처럼 공학적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되면은 삼각형의 모양도 변화시키면서 외심과 내심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접 그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적,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쉽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도구를 사용한 학년 연계 활동의 두 번째,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했었던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가 13개 학교이기 때문에 2학년이 총 4분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요. 저희 학교이지만 이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 또는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알조메스를 이용한 수업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코딩과 도형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에 착시 효과라던가 오른쪽에 테셀레이션, 이거 말고도 스트링 아트나 프랙탈 이런 거와 같이 쉽게 종이와 자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 쉽고 정확하게 도형을 나타내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학적 도구의 유용성도 알게 되었고 또 이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학 시간에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을 이것을 활용해서 나타내 볼 수 있게 되어서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기 영어입니다. 수학 용어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다루는 자연수, 중학교에서 배우는 유리수의 영어 뜻과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학년별로 수학의 가장 첫 단어는 수의 체계 단원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가장 첫 단원인 수의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자신문 타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미국 수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What's Going On in this Graph라는 수업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 활동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수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추측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프와 같이 수학을 시각화한 자료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제공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시의 자유학기제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의 특별한 자유학기제. 첫 번째로 세종은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중학생들이 시기별로 성장 가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서 특별한 수업 한 것을 경험한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2학년의 학습 탐구 집중 학년, 3학년의 진로 집중 학년을 거쳐 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학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에는 진로 집중 학기를 운영해서 진로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 고교학점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운 수업 이외에 다른 주제 선택 융합 수업이라던가 교과 연계 심화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검증된 강사들이 운영하는 체계적인 수업들이 토요일 오전, 오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실시하고 체험 요소를 갖춘 기관들과 연계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교사들에게 수업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교사들끼리 수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세종대왕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던가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 검사나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진로 진학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까지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사들 스스로 수업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같은 교과끼리 또는 타 교과와의 꾸준한 융합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연구 주제에 따라서 목적이 같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고교학점제 취지에 발맞추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올해 새롭게 개설된 중학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연구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수학교사들과 연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능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학생들의 평균 성취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적극성,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습자로서의 올바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앞으로 세종을 빛내게 될, 또 더 나아가 한국,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빛낼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내해 주시는 입장에서 짧은 시간 많은 내용을 안내하시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듯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긴 하셨겠지만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기실 것 같죠? 질문이 많으실 듯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종교육청이랑 학교는 학부모님께 늘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 김성미 과장님께서 정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대면으로 또 저희들 준비한 이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반에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곳 상황의 네트워크 상황을 저희들이 미리 체크하지 못한 그런 좀 실수가 있어서 제대로 스트리밍이 안 돼서 많은 불평들이 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수는 또 이런 형태로 연수가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책자로 또 우리가 중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그런 책자를 올해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정책 연수를 계속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지금 찾아가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유학기하고 고교학점제를 연계한 강의는 준비가 사실은 더 확대해 보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반응을 또는 댓글들을 저희가 보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해보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대면으로도 약 한 100명 가까이는 또 모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조금 들어보는 것도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질의응답도 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각 학교에 학교 운영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위원장님들 그 연합회에서 교육청에 각종 건의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뭐 강의나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와서 좀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질문들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저희 교육청에 주셔도 되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학부모 지원센터에다가 의뢰해서 묻는 방법들도 있고요. 하면 저희들이 공통된 질문들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궁금증이 있어서 좀 묻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거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언제든지 중등교육과로 전화를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있어 보니까 이 강당이 좀 난방이 안 돼서 좀 약간 쌀쌀하고 추우시죠? 예. 그런데도 열심히들 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기회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로 열심히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학부모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플러스 자유학기제 정책 이야기 일정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